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업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보궐선거 기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이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이른바 이재명 판결에 따라 오 시장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허위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왜 느닷없이 이재명 판결을 끌어와 무혐의 처분했다고 수사 상황을 흘렸을까요? 이는 박형준 딸 홍대 부정입시 의혹이 사실임에도 친족 관계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한 것과 같은 행태로 보여지는데요. 의붓딸이어서 기소할 수 없다. 생태탕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이재명 판결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검찰의 봐주기, 물타기 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거죠. 엿장수가 가위질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아직도 윤석열 잔당이 남아있는 검찰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동안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해명하면서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이 오 시장이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작인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한 분이고 생태탕 식당의 모자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한 네. 분이고 측량 팀장 이분은 저희가 인터뷰를 못했어요. 검찰은 이 세 사람의 진술을 들었고 그런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오세훈 시장이 측량 현장에 갔다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검찰은 그래서 측량 현장에 갔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않았죠. 박형준 시장 홍대 면접 있지 않습니까? 네, 자녀. 따님의 네. 예. 그 역시 면접에 있었다고 검찰이 확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시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았죠. 이거 관련해서 뉴스공장이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어딘가에서 집중공격하지 않았었나요?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검찰 불기소 처분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 오 시장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 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MBC 토론회에서 그의 아내와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고 묻자 안 갔다. 그러나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날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큰 처남은 분명히 갔다. 저 역시도 뭐 전혀 안 갔죠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김경근 부장은 6개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는데요. 검찰은 경작인, 측량팀장, 생태탕 식당 모자 등 관련자 20명을 조사하고 오 시장 쪽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했다면서도 측량 현장에 안 갔다는 토론의 발언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가의 토지 보상에 관여했냐는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이라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같다고도 설명했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자료를 배포하며 오 시장이 실제 측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하루 전날 생태탕집에 갔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같은 이유와 판례라며 가져다 무혐의 처분한 건데요.
그것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판례를 끌어다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상황에 부합하는 판례입니까?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인데요. 이런 억지 춘향이 가당키나 한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선거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가해 하는 질문이나 답변, 주장과 반론은 해당 토론의 맥락과 상관없이 일방적 의도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이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 판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후보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겠다고 답하며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허위사실 공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시 서울시장 당선을 위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강력하고도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속인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같은 건지 누가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국힘당 거짓말쟁이들이 지자체장에 당선된 겁니다. 무책임한 이런 사이다, 이 건설업자나 좋아하는 이런 식의 공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나와서 여기저기 폭탄을 던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당원들을 믿고 우리 당 지지자와 또 국민들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은 이 정권이 넘어갔겠으며, 제대로 했으면은 지방선거하고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습니까? 우리 당이 제대로 민주화가 안 되고 저런 어설픈 소리에 휙휙 넘어가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나온 역사와 과거를 잊어버리고 선동에 또 넘어간다면은 우리 당은 미래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똑같이 됩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한 경쟁자들의 독설이 14일 쏟아졌습니다. 정권을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는 윤 후보의 13일 발언 탓인데요. 11월 5일 최종 대선 후보 선출 전 총 3차례 예정되어 있는 1대1 맞수 토론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후보 간 갈등인 만큼 그 여파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윤 후보는 지난 13일 국힘당 제주도당에서 개최한 캠프 제주 선대위 임명식에서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이건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면서 자신을 향해 공세를 펴는 당내 경선 주자들을 겨냥해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정치를 하기 전에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을 들이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바뀌더라며 민주당과 손잡고 거기 프레임에 맞춰 저를 공격하지 않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윤 후보는 특히 유승민, 홍준표 후보를 직접 거명하면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유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비교하면서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가 윤석열과 대검 고위 간부들의 관계나 똑같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이게 도대체 야당 대선 후보가 할 소리인가? 이런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제주 오픈 카지노 공약을 두고선 무책임한 이런 사이다, 건설업자가 좋아하는 이런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폭탄을 던지고 다닌다고 거품을 물었는데요. 유승민, 홍준표 의원은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감을 강하게 표했습니다. 유 후보는 윤석열 후보님, 뭐가 두려워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느냐,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시절 버릇이냐면서 떳떳하면 TV 토론회에서 사람들의 눈을 보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걸핏하면 털어서 뭐 안 나온 게 있냐라고 하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받았다고 주장했던 장모는 나랏돈 빼먹은 죄로 구속됐고 부인과 장모는 주가 조작 의혹, 본인은 고발 사주 의혹, 윤우진 사건 거짓말 의혹, 화천대유 김만배가 부친 집 사준 의혹 등등은 뭐냐면서 본인 약점이나 신경 쓰고 무서우면 천공스님 정법 영상이나 보고 오시라고 일갈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역시
참 오만방자하다고 일갈했는데요. 그는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해야 한다? 나는 이 당을 26년간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이다. 그간 온갖 설화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건 넘어가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는 뻔뻔하고 건방지기가 짝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과 한편이 되어 보수괴멸에 선봉장이 된 공로로 벼락 출세를 2번이나 하고 검찰을 이용해 장모비리, 부인비리를 방어하다가 사퇴 후 자기가 봉직했던 그 검찰에서 본격적인 가족비리, 본인비리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니 그것은 정치 수사라고 호도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어제 우리 윤 후보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다 다른 후보들이 있는 토론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토론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등 뒤에서 공격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내용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렇게 우리 당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왜 이 당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제가 아침에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 윤 후보께서 어제 아마 감정이 굉장히 격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 모양인데 오늘 본인이 했던 말을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좀 사과를 해주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아사리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점점 상황이 재밌어집니다. 검찰 생활을 27년이나 했던 그가 매일 피의자를 앞에 앉혀놓고 자백을 압박하고 윽박했던 버릇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대상이 홍준표, 유승민이 된 거죠. 과연 윤석열은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마침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장인 이정수 지검장에게 질의한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도이치증권 최근에 다시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받고 있어요. 이정수 검사장님. 네. 작년 4월에 고발됐는데 6개월 다 지나서 고발 조사가 됐어요. 이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가 지금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해서 수사 주저하실 건가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그렇게 하죠. 소환 조사도 원칙대로 하는 거죠. 예,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네. 고발 사주 사건 지금 공수처로 이첩하셨죠. 아까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얼마 전 우리 공수처장께서 이거 헌정 질서의 중대한 사건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고발 사주의 수사정보기획관실 간부 윤석열 씨가 지금 거론이 됐고, 이거 정말 검찰의 일부 검사들이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다. 그런데 왜 검찰 전체가 이런 비난을 받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하게 좀 수사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그 어떤 검사의 관여 사실이나 정황이 이제 드러나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서 이 상황에서는 법상으로 이제 이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보내게 됐습니다.